우리나라는 KF-X 프로타입 롤아웃 행사를 개최하고 비행기의 이름을 KF-21 보라매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사에는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프로보온 국장장관 등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KF-21 개발에 공을 세운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과 민간기업 연구원 등 20명을 호명하며 이들의 공로를 치하한 점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고식 기념사에서 KF-21 출고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높이 평가했으며, 민관군 개발진과 참여진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호평했습니다. KF-21 보라매 롤아웃 행사 이후 외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KF-21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해외 언론 중 가장 빨리 분석 기사를 내보낸 해외 언론사는 미국의 CNN이었습니다. CNN은 한국 KF-21 출시,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이란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CNN은 KF-21은 65%만이 한국선이지만 그 출시는 항공기 개발에 오랜 전통이 없는 국가에게는 중요한 성과라고 밝히며, 최종 테스트가 완료되면 한국은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세계에서 8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프랑스와 스웨덴 및 영국,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입니다. 나토의 조인트의 타워 컴퓨터스 센터에 따르면 이 중 미국과 중국만이 5세대 전투기를 배치했는데, 이 전투기들은 스텔스 기술과 레이더 교란 능력 조종사와 원격 데이터를 통합해 조종사들이 자신들의 작전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항전 장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지만 KF-21에는 스텔스 기능을 높여줄 내부 무장창이 없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KF-21이 최신형 5세대 전투기인 F-35보다 더 높고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강력한 무기들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며, 한국은 80%, 인도네시아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이 금요일에 한국을 방문하여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역할에 대해 경의를 표했고, 특히 한국의 잠재력을 믿고 파트너가 된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전투기는 1960년대에 한국에 처음 도입된 미국의 3세대 전투기인 F-4 및 F-5 전투기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밀리터리 왓츠 매거진의 편집장인 아브라함 AIT는 KF-21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4세대 전투기인 F-16과 F-15K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작년에 더 디플라메트에 기고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AIT는 KF-21은 결국 한국에서 수백 개의 낡은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으며, 가격표가 미국의 F-35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브라함 AIT는 이어 태국과 필리핀, 심지어 이라크까지 한국의 새로운 전투기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한국에서 KF-21을 대체할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FA-50 경공격 전투기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KF-21을 수출 상품으로 성공적으로 마케팅한다면 한국의 트렌드는 계속될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보다 210% 증가하여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2.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세계 항공산업에서 G7 국가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CNN이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매체인 더 드라이브지도 KF-21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CNN 보도와 겹치는 부분을 빼고 다른 내용만 뽑아봤습니다. 더 드라이브지는 한국이 자체 개발로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큰 도전이지만 한국 항공우주선 없는 한국군이 사용하고 수출하는 초음속 FA-50 경전투기 등 고급 군용기를 생산하는 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 산업계는 또한 블록 52, F-16C D 다목적 전투기의 현지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KF-21은 F-22 및 F-35와 비교하여 두 개의 꼬리와 동체 모양에서 자세히 관찰할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KF-21은 미국 전투기가 제공하는 스텔스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쌍발 엔진 제트기는 성능 측면에서 F-35와 F-16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것이지만 유지 비용이 우려되는 F-35보다 저렴해야 합니다. KF-21의 무기는 6개의 언더윙관의 개의 동체 하드포인트를 통해 외부로 운반됩니다. 2026년경에 KF-21 운항이 시작되면 내부 무기창과 같은 첨단 파생 모듈에 대한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형태의 KF-21은 유로파이터에 버금가는 레이더 단면적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이것을 훨씬 더 줄일 것입니다. 심지어 KF-21은 더 적은 능력을 가진 다른 전투기의 중요한 센서 노드가 될 수 있어 다른 전투기들과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체로 KF-21은 해외 고객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F-16C보다 더 나은 운동학적 성능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한국의 한화 시스템에서 생산한 에이서 레이더와 램제트로 구동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고급 무기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의 MBDA에 의해 제공되고 에이사 레이더의 비행시험은 이미 보인 737 테스트베드를 사용하여 시작되었습니다. KF-21의 블록 2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공대지 미사일도 장착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전투기는 최대 이륙 중량 25,600kg에 최대 탑재량은 7,700kg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8에 시속 2,200km, 항속 거리는 2,900km입니다. 물론 이것은 책자에 나온 수치이므로 항공기가 비행 테스트를 마치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실제 전투작전 중에는 비행거리가 훨씬 짧아집니다. 현재 유럽과 인도, 일본과 터키 및 영국을 포함하여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야망을 가진 나라들은 KF-21과 유사한 전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한국의 KF-21은 이들 나라 중에 가장 먼저 비행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선 없는 보다 빠른 전투기 설계를 위해 일부 고급 기능을 돈을 주고 구입했을 수 있지만 KF-21이 수출 주문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는 현재 한국 공군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본의 언론들도 KF-21의 시즈기 추구를 보도했지만 대부분은 짧은 내용의 단편적인 기사들 뿐입니다. 오히려 짧은 기사에 엄청난 댓글들이 달려 일본인들의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한국 비하 내용이며 그 중에 몇 개의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체 표면 처리가 깨끗해서 놀랐다. 일본의 F2는 부품이 절반 이상이 미국선인데 F-16 이상으로 기체 표면에 울퉁불퉁하다. 해외 수출을 고려한 영출인지는 몰라도 행사가 화려하고 근사하다. 2026년 개발 완료 후 6년간 100대 생산인가. 일본은 꿈도 꿀 수 없는 생산 속도구나. 국산화율 65%라는 숫자를 지나치게 좋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품 조립만 했지만 그 조립이 상당히 힘들고 레이더와 안테나 등은 제대로 국산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축하한다라고 해두자. 왜 21인가요? 왜 20이나 19화 하지 않나? 일본처럼 2020년에 채용했으니까 20식 소총으로 했던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시즈기를 완성해도 첫 비행부터가 진짜다. 운용 개시까지 F-35는 8년, Su-57은 10년이 걸렸다. 이런 것을 보면 KF-21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됩니다. 시즈기를 완성해도 첫 비행부터가 진짜다. 애칭이 있는 것은 솔직히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F2도 바이퍼 제로라든지 비공식적인 것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F3에도 뭔가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형태는 되었군요. 한국인도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하지만 F-21을 꼭 닮았군요. 역시 F-21을 뺏긴 것 같군요. 하지만 엔진을 비롯해 전자기기 등 중요한 부분은 외제다. 아직도 이류국이네요. 윗글의 댓글, 당신은 일본의 항공 기술자라도 되나? 일본인이라면 한국 이상으로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코멘트에서 오만밖에 느껴지지 않는군요. 불과 30여 년 전 한국은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된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여 KT-1과 FA-50을 개발하고 수출도 성공하여 한국 항공 산업은飛躍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가전 조선 반도체를 독차지하던 일본을 때려눕히고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1인당 구매력 평가 GDP에서도 일본을 제쳐서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KF2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웃나라가 아니면 확실히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머지않아 KF21과 연동되는 무인기 개발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한국은 기술력 부분에서는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삼성은 토요타보다 전 세계에 더 잘 알려진 회사이고 한국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에는 삼성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에는 그런 기업이 없거든요. 한국이 개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외국 기술이든 국산 기술이든 어떤 식으로든 국산 전투기의 롤라웃까지 나오게 한 것은 순수하게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롤라웃까지 해놓고 개발을 중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획했던 대로의 성능을 실현시키면서 적용을 정말로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일본인들의 댓글을 봤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KF21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않지만 댓글들은 많이 달리고 있어 일본 언론들과는 다르게 일본인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